김민재를 의심하면 안 됐다. 최근 분데스리가 전설에게 쓴 소리를 들었지만 보란듯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증명했다.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을 싹쓸이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김민재는 10일 한국 시간 90미닛 퍼 메시지를 포함한 현지 매체 다수가 선정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유력지 키커의 분데스리가 7라운드 베스트 11에 포함된 게 고무적이었다. 김민재는 기라시, 자네, 호프만, 코망, 그리말도, 슐로터백, 프림퐁, 라르손, 비르츠 등과 함께 최고의 선수 11명에 뽑혔다. 바이에른 뮌헨은 홈구장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7라운드에서 프라이부르크를 3대0으로 이겼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날 승리로 7경기 5승 2무, 개막전부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재는 프라이부르크전에서 엄청난 철벽 수비로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다. 다요 우파카페노와 선발 중앙 수비 조합으로 나섰다. 올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이후 5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했다. 붙박이 주전을 넘어 월드클래스 철기둥으로 거듭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전에선 상대와 공중볼 경합 8번에 모두 이겼다. 패스 성공률은 무려 98%나 됐다. 경기가 끝난 뒤 축구 통계업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날 평점 7, 6점을 받았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선발로 출전한 포백 수비 중 가장 높은 점수였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질 포메이션을 꺼냈다. 수비와 빌드업의 중심에선 김민재의 활약이 돋보였다. 원톱은 해리 케인이었다. 경기 내내 바이에른 뮌헨이 프라이부르크를 압박했다. 여러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때렸고 마침내 전반 12분 킹슬리 코망이 토마스 밀러의 패스를 받아 골망을 뒤흔들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선제 득점이 터진 지 1분 이후 해리 케인의 도움을 받은 르로이 사네까지 골맛을 봤다. 바이에른 뮌헨이 승기를 잡았고 일방적인 경기를 이어갔다. 바이에른 뮌헨은 잡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며 프라이부르크를 압박했다. 후반전 코망은 멀티골을 완성하며 3대0 스코어를 만들었다. 이번엔 코망이 왼발로 슈팅을 마무리했다. 이후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선수로 단일 경기 최다 패스를 기록했다. 2019년 2월 레버쿠젠의 알렉산다르 드라고비치가 뒤셀도르프전에서 178번을 성공한 후 최다 기록이다. 김민재는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171번의 패스를 성공했다고 알렸다. 중앙 수비인지 미드필더인지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히트맵이었다. 김민재는 베이징 고안을 거쳐 페네르바체에서 유럽 무대에 도전했다.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 등에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던 그는 단숨에 튀르키예, 터키를 넘어 유럽의 관심을 받았다. 페네르바체 이적 한 시즌 만에 러브콜이 쏟아졌고 유럽 5대 리그 중 한 팀인 나폴리 이적을 선택했다. 김민재는 프라이부르크전에서 뛰어난 수비로 승리를 이끌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5번째 풀타임에 선발 중앙 수비자로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는 모든 공중볼 경합에서 이기며 98%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였다. 그의 활약으로 바이에른은 4-2-3딜 형태로 전체 경기를 주도했고 해리 케인이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다. 전반 12분 코망이 골로 리드를 이어나갔고 1분 후에는 르로이 사네가 추가골을 넣었다. 후반전에는 코망의 2골로 바이에른은 3대0 승리를 거뒀다. 김민재의 축구 생활은 베이징과 페네르바체를 거쳐 유럽에 이르렀다. 그는 유로파리그 경험을 쌓아 유럽에서 주목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에 이적하게 되었다.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데려오기 위해 5천만 유로 약 709억 원의 이적료를 결제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보여준다. 그는 나폴리 생활도 잘 적응하면서 나폴리의 이탈리아 세리에의 우승을 이끌었다. 그 후 김민재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병역 이행을 위해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이적설이 나왔고 마침내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를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런 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협상 문제로 그들이 물러나자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에게 접근했다.
이적은 바이에른이 한국에서 직접 메디컬 테스트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투헬 감독은 프리시즌 데뷔 공식 기자회견에서 리카 에르난데스를 대체하고 싶고 누가 오는지 더는 비밀이 아니다 라며 김민재를 간접적으로 말했다. 나폴리 루디 가르시아 신임 감독도 김민재와 작별을 인정했다. 그는 프리시즌 구상을 말하면서 김민재가 떠난다는 걸 알고 있다. 정말 슬프지만 우리의 모든 스타 선수를 지키길 원한다. 빅터 오시멘은 나폴리에 잔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민재 이적에 쐐기를 박았다.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확정한 김민재 목표도 남달랐다. 김민재는 뮌헨은 모든 축구 선수가 꿈꾸는 팀이다. 그래서 이적을 결심했다. 일단 경기에 뛰는 게 목표다. 더 나아가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우승하고 싶다. 리그, 컵 대회에서 모두 우승의 트래블도 달성하고 싶다라며 포부를 말했다. 투헬 감독은 김민재는 크고 빠르며 아주 믿음직스러운 수비수다. 그의 경력은 정말 독특하다.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증명했다는 걸 보여준다. 김민재가 뮌헨으로 입단해 행복하다. 여러 차례 영상통화를 했다. 김민재는 진정한 남자다. 당장 활약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김민재를 향한 애정은 바이에른 뮌헨이 공개한 영상에서도 알 수 있었다. 투헬 감독은 김민재가 훈련장에 도착하자 격하게 포옹하며 바이에른 뮌헨 합류를 알렸다. 활짝 웃으며 다가와 볼을 쓰다듬으며 싱글벙글한 모습이었다. 영상을 본 바이에른 뮌헨 팬 반응도 인상적이었다. 팬들은 투헬 감독이 김민재를 데려와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흥분되는 순간이다. 김민재는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감격했다. 다른 팬은 김민재가 더 리흐트와 듀오를 맞춘다. 앞으로 6에서 7년 동안 유럽 최고의 중앙수비 듀오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경기를 볼 필요도 없다. 그들은 확실한 수비수라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어 팀의 인성이 좋은 선수들이 중요한데 김민재는 그런 선수라고 칭찬했다. 발롱도르 주관사 프랑스 풋볼은 7일 공식 페이지를 통해 발롱도르 후보를 발표했다. 2023 발롱도르 후보에는 김민재가 있었다. 김민재와 지난 시즌에 한솥밥을 먹었던 나폴리 동료 크바라츠헬리아, 오시멘과 바이에른 뮌헨 동료 해리 케인, 자말 무시알라를 포함해 주드 벨링엄, 킬리안 음바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발롱도르 경쟁에 열을 올렸다. 발롱도르는 프랑스 풋볼이 창설했다. 지난 1956년부터 진행됐고 축구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한동안 유럽 국적 선수로 한정됐지만 2007년부터 국적과 소속 클럽 상관없이 전 세계 선수를 대상으로 바뀌게 됐다. 선정 기자단의 변화도 있었다. 최초 16개국 유럽 심사위원단에서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기자단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지난해 발롱도르는 170명이 평가한 거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시기에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 1에서 12월까지 기준이 아닌 시즌제 평가로 변경됐다. 한국 선수로서는 5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2002년 안더레흐트, 벨기에의 설기현,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의 박지성, 2019년과 2022년 토트넘 호스퍼, 잉글랜드, 손흥민이 후보로 선정됐다. 수비수 포지션에 아시아로 범위를 넓히면 김민재는 역대 최초다. 프랑스 풋볼 발표 이후 현지 유력지 레키프의 보도가 이어졌다. 매체는 김민재가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선정됐다.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공중볼 다툼, 피지컬 능력, 후방 빌드업으로 칼리두 쿨리발리 공백을 지웠다. 올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며 발롱도르 후보에 선정된 배경을 알렸다. 올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기에 독일에서도 화제였다. 소속 팀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포함한 발롱도르 후보 소식을 알리자 독일 분데스리가는 해리 케인, 자말 무시알라, 주드 벨링엄, 엘링 홀란드 등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뛰었던 선수들과 발롱도르 후보로 지명됐다.
2022에서 23 시즌 동안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에게 수여된다. 발롱도르 수상자는 현지 시간으로 10월 30일 파리에서 발표된다. 김민재는 케인처럼 우리 팀에 오기 전 나폴리에서 33년 만에 리그 우승에 기여했다라고 짚었다. 일본도 내심 부러운 눈치였다. 일본 매체 데일리 스포츠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가 아시아 수비수 최초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들어갔다. 김민재는 2021에서 22 시즌 터키 페네르바체로 이적해 유럽 무대에 발을 디뎠고 1년 만에 이탈리아 나폴리로 옮겼다. 이후 나폴리 우승에 기여하며 이탈리아 세리에 A 수비수 부문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이번 시즌을 눈앞에 두고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유럽 도전 2년 만에 최고 자리에 올라섰다. 아직 일본인 선수는 발롱도르 투표에서 득표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김민재를 포함해 발롱도르 후보에 든 중앙 수비수는 단 3명이다. 요슈코 그바르디올과 후뱅 디아스, 이상 맨체스터 시티, 다. 그바르디올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를 이끌고 4강에 진출했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비로 빅클럽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뒤 올여름 라이프치히를 떠나 맨시티로 이적했다. 후뱅 디아스는 탁월한 리더십과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지난 시즌 맨시티의 후방을 든든히 지켰다. 그 결과 맨시티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한 해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FA컵, UCL을 모두 차지하는 트래블을 달성했다. 이처럼 수비수라는 포지션은 발롱도르 후보에조차 들기 쉽지 않다. 역대 발롱도르 수상자 중 유일한 중앙 수비수는 2006년의 파비오 칸나바로였다. 칸나바로는 당시 이탈리아 유니폼을 입고 2006 독일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발롱도르를 받았다. 지난해 발롱도르 후보 명단만 봐도 알 수 있다. 후보 30명 중 중앙 수비수는 페어질 판 다이크, 리버풀과 안토니오 리디거, 레알 마드리드 2명이었다. 지난 과거에서 알 수 있듯이 김민재가 이번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것은 정말 엄청난 쾌거였다. 바이에른 뮌헨은 여름에 백업 수비를 찾기도 했다. 영국 매체 미러는 투헬 감독은 다이어의 다양한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다이어는 중앙 수비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가능하다. 투헬 감독은 다이어를 흥미로운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고 알렸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텔레그래프 루크 에드워드 기자 말을 빌려 케인이 독일에서 약간의 향수병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에게 어떤 걸 도와주면 되냐고 물었고 케인은 다이어 영입을 말했다. 바이에른 뮌헨 관심이 확고하고 토트넘이 원하는 돈을 맞춰준다면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이어는 잉글랜드 출신이지만 포르투갈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스포르팅 CP 유스팀에서 활활약해 프로 무대를 밟았고 2014년 토트넘으로 이적해 프리미어리그에 몸을 담았다. 커리어 초반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였지만 조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지휘했던 2019년부터 중앙 수비로 보직을 변경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승선했지만 톱 클래스 기량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투쟁 있는 플레이에 비해 둔탁한 빌드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의 얀 베르통원, 토비 알더베이럴트 등과 비교하면 경기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까지 출전 시간을 확보했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연속 명단 제외였다. 로테이션을 썼던 풀럼과 리그컵에서도 벤치조차 앉지 못했다. 이후 토트넘 팀 플랜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방출설이 돌았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총 6명이 토트넘 살생부 명단에 들었다. 정리 대상은 사실상 토트넘과 작별한 골키퍼 요리스를 포함해 다이어, 레길론, 은돔벨레, 탕강가, 스펜스였다. 현재 토트넘은 21세 이상인 선수들을 31명 보유하고 있다. 다음 달 13일까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엔트리 25명을 제출해야 하기에 나머지 6명을 임대 혹은 완전 이적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바이에른 뮌헨과 연결됐다.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는 바이에른 뮌헨이 올해 여름 다이어 영입을 논의하고 있다.
벤자멘 파바르가 인터밀란과 연결되면서 다이어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영국에서도 바이에른 뮌헨 관심을 인정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뮌헨이 다이어 영입을 제안했다고 알리면서 한술 더 떠 도르트문트도 다이어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다이어 영입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공격수는 해리 케인으로 방점을 찍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올해 여름 케인 영입을 위해 최대 8,600만 파운드, 약 1,407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다. 케인은 내년에 자유계약 대상자 FA가 된다. 바이에른 뮌헨은 보스만 룰에 따라 겨울에 협상할 수 있는 조건도 고려했다. 토마스 투헬 감독은 케인에게 전화를 걸어 바이에른 뮌헨 향후 플랜과 활용법을 알려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과 영국에서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끊이지 않았다. 독일 스카이는 바이에른 뮌헨 고위층과 토트넘 레비 회장이 런던에서 비밀 회담을 가졌고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케인 이적료를 말했다. 최대 21일 안에 케인 이적이 이뤄질 거로 믿는다고 보도했다.